현대로템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6% 소폭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27% 감소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현대로템을 분석한 이유는 뭐 전에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조선비즈뉴스 기사에 현대로템 이집트의 전동차 320량 수출 계약 8,600억 규모. 이것이 뭐 많이 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내역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면서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카이로 이 1, 2, 3호선 사업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먼저 이 선점을 한 데가 중국 중코중처 중국 중차라는 대와 스페인 철도 운송회사 CAF 거기가 이 사업권들을 따냈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좀 발 늦게 좀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중국이 또 고속철이나 뭐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경쟁력을 우리나라하고 크게 경쟁 관계에 있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도 국토해양부 쪽에서 노력을 해서 정치권 중에서도 좀 많이 지원을 했다. 이런 또 추가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출입은행에 이제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과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측면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돈도 좀 빌려주면서 뭐 그렇죠. 이집트에 돈을 빌리면 현대로템에 빌려주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차관이라는 것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라는 것은 일부는 이집트에 좀 어, 돈을 좀 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대가로 또 발주를 따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뉴스인데요. 뭐 출처를 뭐 얘기한다기보다도 요즘에 K 방산주가 하반기에 계속 잘 오르고 있다 하고서 이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을 추가로 넣은 게 보입니다. 전동차 내지 이 말하자면은 차량 전기 전동차 외에 현대 로템은 이 말하자면은 이 장갑차 내지는 탱크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방산업도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31,4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600원이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67%가 되겠습니다. 주주는 현대차가 33.8%, 국민연금이 5.5%, 외국인이 7.25% 들어와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1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5.6% 소폭 상승했고요.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 증가를 했습니다. 요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 하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매출 가격은 판매 가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하 속도에 따라서 매출 인식이 되는 거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재료비가 하락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루풋은 2.1% 상승했습니다만은 현장 운영 비용 조금 줄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에 판매 관리비가 마이너스 241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특별 원인 변동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치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이제 역으로 400%그 판매 관리비가 증가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평상시라면은 그 이것도 뭐 조금 상승을 했든지 조금만 내려갔든지 그 정도일 텐데 작년도에 이렇게 그 판매 관리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게 일반적으로 그 대손 상각 처리한 거 이런 것들이 이 환입을 잡아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못 받을 돈을 다시 받았다 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금액 때문에 판매 관리비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작년 상반기는 비정상적인 그런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생산성이 떨어진 거로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은 669억 원인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전년에는 이런 특별 원인 변동 때문에 44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 원가 회계보다 이런 것이 그 적합한 또 그 결산이었는지 추적해 보도록 좀 해보죠. 어, 재고 자산 중에 제공품은 뭐 17억 원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작업 중인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 자산이 또 그 18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그 증가액을 보면은 현재 그 계약 자산을 평가해 놓은 거 이게 이제 이 다른 그 건설업 용어로는 미청구 공사 성격이거든요. 아직 그 청구 안 하고 진행 중인 거를 그 계약 자산으로 인식해서 매출로 인식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미실현 이익을 현재에 와서 이익이 나는 거로 계산하는 미래를 앞당겨서 결산해 버리는 그런 손익인식을 수익인식을 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그 기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산업은 그 향후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 거냐 이렇게 볼 거를 수주잔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5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잔액도 뭐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이집트의 그 8,600억인데 그러면 그걸 더하면 한 6조 원 정도로 그 되겠죠. 그러면은 이 6조 원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완성이 되는 대로 이 매출 인식이 추가로 되는데 이미 계약 자산으로 해놓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 수주잔고를 더 빨리 그 출하시켜야만 완공시켜가서 납품을 해야만이 이 기납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주잔고를 그 표현하는 그 공시하는 방법이 다른 수주산업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일반 조그만 그 기업체 내 공무부 수준의 그 이 현재 그 이 내부 공사 잔액 관리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게 회계로 가서 사업보고서 개념으로 한다면은 이 기간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기초 잔액이 얼마였는데 전년 말 잔액이 얼마였는데 상반기에 수주 계약이 추가로 얼마 됐고 완공 매출이 얼마 됐기 때문에 기말 수주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공시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제가 분석하면서 현대중공업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신뢰가 저는 많이 가는데 이게 기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또 뭐 이 공사 그 계약 기간이 이제 한 2000 언제까지는 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그 것은 좀 그 흐름을 읽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공 매출 금액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는지 이 기납금액이
기납 표백이 7조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1조 4천억 분이 매출이 안 됐거든요. 이건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좀 그 수준이 낮은 그런 그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8%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어, 그리고 운영비용은 17.3%가 증가했습니다. 그 판매 관리비가 이제 그게 아까 그 손익계산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만은 2021년도 상반기가 비성장적일 경우 이거를 제가 아까 특별 원인 변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반기의 영업이익에 대한 원인 설명은 이것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회계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특별 원인 변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안 좋은 거로 나온다. 작년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 비율이 그 42%로 증가했는데요.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금액상으로는 1.4% 감소했습니다만 비율이 그 42%, 2%, 1.4% 증가했다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아마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지 더 지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그 차이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건비가 1632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6.5% 증가했고 직원 수는 19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은 상반기에 4,780만 원, 6%그 평균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연간 한 9,550만 원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43.6%로 크게 증가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12.8%인데 2.3% 이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내용이 중요한데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단계에서 1번 WCAI는 포괄 가공비로서 8,8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392억 원이나 됩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392억 6,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WCI의 증감액을 그 가감하면은 차이는 18억 6,500만 원 나오고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렇게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단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 가감하면은 여기 일치합니다만은 작년도 상반기에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170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610억 원 나갔는데 재고는 43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게. 그래서 그 177억 원의 현금이 얼로 날라갔느냐. 이게 이제 추적 대상이 되는데 17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거하고 판매 관리비가 마이너스 나온 거하고 무언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까지는 내 추적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를 마이너스로 해놓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거로 그렇게 결산을 했는데 현금이 틀려가지고야 그게 어떤 투명 회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177억 원을 추적하는 거는 결국 그 사업보고서 내용으로는 전혀 추적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 상반기 결산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루펀율은 그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평년 수준 내지 하락을 했거나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으로 입증되어야 되겠습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10.3% 상승했고요. 주가 상승을 해도 되는 대목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매입 지급 속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이 스테인리스 스틸판인데 2mm 두께를 기준으로 한 것만 공시를 했는데 8.2% 인상이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 증가를 한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면은 1차 손익계산서에서 추정된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는 추정이었고 2차 가공비율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하락 추정도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 이렇게 봤는데 검증은 반대로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차를 만드는데 이게 이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하나만 가지고 이게 대표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하부의 이 바퀴라든지 이런 게 쇠 구조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전기 장치나 에어컨 뭐 이런 거 내장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 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게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이렇게 다른 거는 방위산업 쪽은 이제 공시를 안 했고 전동차, 전기차, 전동차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또 반대로 수주 판매 가격도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산한 내용하고 이렇게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말하자면 판관기에 작년도 마이너스 처리한 것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렇게 좀 이런 원인 결과적으로 다 연결해서 쭉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또 공시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이 연결고리 추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추적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운 회계 원칙에는 이 추적성이 확보돼야 된다. 회계는 이런 얘기를 저는 배웠다기보다도 공시사항의 일반사항에 회계의 투명성을 얘기하는데 추적성 확보라는 말은 스스로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공시하는 내용들은 이 추적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좀 이 회계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공시되는 원재료 가격 추이 품목 대표성이 부족하며 제품 판매 가격도 회사 설명으로는 철도 차량은 기관차, 고속열차, 전동차 등 수주 차종별, 발주사 사양별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상계의 수치로 가격 변동 추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하는 데이터 가지고 회계 투명성 검증이 쉽진 않다. 더욱이 전년도하고 어떤 추정이 반대의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집회에 와서 캐펙스 64억 원의 투자가 있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210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로는 4.7%, 0.7% 상승했고요. 추가적으로 1천억 원을 추가 차입해서 레버리지는 50.5%가 됐습니다. 계획권 방어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손익계산상 이익을 냈더라도 현찰 그 용처 그 써야 될 때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잠시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1448억 원의 현금이 벌었던 게 아니고 차입 등의 관계로 해서 유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현금성 자산이 23%에서 38.5%로 증가했는데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어디 크게 그 자금 용출로 해서 그 자산이 늘어난 건 없거든요. 그걸 보면은 현금성 자산만 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하반기에 쓸 용처가 있어서 미리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추가 1천억을 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그 전년도에 그 34억 원의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집행이 됐는데 0.1%에 해당합니다만 신종 자본증권 배당이라지만 요게 이제 그 배당 이자율이 되겠죠. 0.1%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회계상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2조 7천억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납품하는 거로 보면은 그냥 그 원 단위로 비율을 해보죠. 270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56,9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계획보다도 반 이하니까 더 노력을 해서 이익을 더 내보자 한다면은 매출을 6%더 늘려보자. 여기서 매출 6%를 늘린다는 것은 그 계약자산 완공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열심히 그 출하 속도를 내 가지고 6% 매출 인식을 더 한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14만 1,900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계획보다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스루풋 관점으로도 그냥 단순 2배를 하면은 이것은 스루풋 쪽은 거꾸로 2조 8천억 원대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원 단위로 그냥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그 제한을 285만 5천 원에 했는데 원가 회계가 그렇게 나오니 270만 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영업 적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자체가 말하자면은 뭔가 에, 그 2021년도 상반기 때부터 넘어오는 데이터들이 그좀 부정확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스루풋으로 하면은 원가 회계보다도 그 이 제한 가격이 낮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경우 현대 로템인 경우에는 더 많게 나오는 것이 좀 그래서라도 그렇고 그래서 원가 회계 쪽에 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슬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제한대로 하면 한 그 13만 3,760원 이익을 봐야 되는데 적자니까 그럼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방법은 이 말하자면은 그 2% 아니 2%가 아니고 그 재고 그 포괄 재고 회전율을 2회전 해서 11.2% 증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추가 속도를 좀 빨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3조 3천억 정도는 해야 한 2천억 대의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한 1.68회전인가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11.2%만 그 더 좀 우리가 빨리 그 수주한 거를 빨리 그 출하를 해서 매출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영업이익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로템을 얘기하면서 조금 길어진 이유가 2021년도 하반기에 그 어떤 이 특별 원인 변동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에 그 실적이 효과적으로 설명이 실적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